어,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자, 사료와 영양제, 뭐,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사료는 이제 보통 요새 뭐, 어플들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럼 뭐, 원료가 뭐고, 성분이 어떤 게 있고, 뭐, 칼로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쉽게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보통 뭐 고단백 사료냐, 뭐 저단백 사료냐, 뭐 이런 거를 그냥 크게 보고, 이제 좀 유명한 브랜드, 이제 뭐 고품질 유명한 브랜드 이런 거를 보기도 하고, 뭐 플스 오브 페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제 어워드가 된 그런 거를 이제 참고해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어, 근데 저는 사실 한국 사료를 이제 잘 먹이지 않는데, 왜냐면 그 역사가 짧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구입했던 한국 제품 중에서 뭐 이물질이나 뭐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제품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수입 자료를 먹어요. 그래서, 근데 수입 자료의 경우는, 곰팡이 이슈의 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진공 보관을 하죠. 진공 보관을 하는데, 근데 이 수입 자료를 구입하실 때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라인이 있고, 브랜드마다 각각의 또 여러 라인들이 있고 하지만, 뭐, 저단백이냐, 고단백이냐, 뭐, 다이어트 사료냐, 아니면 시니어용으로 나온 사료냐, 아니면은, 이제 애기들용으로 나온 사료냐, 뭐, 이런 거는 좀 보시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그게 뭐, 이제 보통, 건식 있고, 속식 있고, 뭐, 요새 뭐, 반속식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에어드라이였나? 그런 것도 있고, 뭐, 생식, 타직 같은 분들도 계시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식이나 화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부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중에서는 저는 이제, 수식은 아무래도 그게 어려우니까, 그, 치아 관리가 쉽지가 않으니까, 저는 건사료 중에서 선택을 해서 먹입니다. 어, 근데 이 수입 자료의 경우에는 그 한글로 써져 있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원본에서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가끔 이상하게 적는 경우가 있어요. 한글로 쓸 때. 저는 그 육군 사료, 그러니까 뭐 렌더링을 거친 그런 사료들을 좀 되도록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에 관련돼서는, 뭐,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나올 텐데, 그러니까 그 중에는, 물론 요즘은 좀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 이제, 그 사료 속에서, 안락사 약물이 검출된 적이 있고, 뭐, 그래서 저는 그 육군 사료 속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뭐, 물론 지금은 또 그 시절과 또 많은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어, 뭐, 알 수 없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제가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좀 괜찮다. 이 브랜드들을 그 사료들을, 라인들을, 이제 찾아놓고, 저는 순환급여를 합니다. 순환급여는, 반해 순환급여라고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 어, 근데, 뭐,
보시면 아마 제가 이미 그렇게 써놨는데, 어, 칼로리는 적정 칼로리를 계산해서, 그리고 그 간식을 줄 때는 그 속에 10% 이내로, 주시는 게 권장됩니다. 일단 뭐 비만이 되면 굉장히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고 관절에도 좋지 않고 뭐 사실 뭐 저도 비만이기는 한데 근데 얘네는 생애 주기가 짧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그런 건 신경 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영양제나 뭐 이런 거는 저는 이제 관절 영양제 먹이고 항산화제 예전에는 면역 증강제를 먹였어요. 그리고 유산균은 이전에 면역 증강제에 유산균이 같이 나온 제품을 먹이기도 했는데, 근데 유산균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서 이제 나온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구해서 먹여보니까 굉장히 추천할 만해서 지금 계속 먹이고 있는데, 그런 양도 줄고 굉장히 예뻐졌어요. 그리고 오메가3도 지금 먹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7개월 정도 때부터 이제 흡사인도 반응으로 인한 관절염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음, 그때부터 이제 관절 영양제를 먹였고, 그리고, 한약은 그때 한 2달 정도 됐을 때 먹였을까요? 아, 내가 의료사고를 당했구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프구나. 라는 거 알게 됐을 때, 저희 한의학과 선배님께서 이제 한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근골격계의 진통에 도움이 되는 뭐 그런 한약인가 싶어요. 뭐 깊게는 잘 모르겠어요. 제 전공이 아니라서. 일단 뭐 관절 영양제를 보통 몇 살 때부터 먹이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 애는 좀 빨리 먹기 시작한 편이라서. 그래서 그 급여 적정 시기는 수의사한테 문의를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언제부터 먹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노견으로 분류되는 거는 7세부터죠. 그리고, 영양제는 이제, 영양제라든지 의약품을 제외한 것들은 모두 상업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성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분을. 그러니까 그 브랜드를 믿지 말고, 그 브랜드를 보지 말고 성분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비영리적인 어떤 것이라고 하면은, 이거 뭐 비교해서 연구해서 임상 결과를 도출한다 이럴 수 있겠지만, 어, 상업,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럴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거를 지네끼리는 연구를 해도 비교해서 연구하고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 동물병원에 이제 진열이 되잖아요? 보통 그런 영양제들이. 그럼 우리는 보통 이제 거기에서 진열된 제품들이, 동물병원에 들어와서 이렇게 판매되는 제품이니까 나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그게 그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는 그런 제품들은요, 그 마진이 50%를 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리고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하고 물건을 팔아주는 경우도 많고요. 거기서 정가라는 가격에 팔기는 하는데, 또 정가에 사실 그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라서,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병원을 가시면, 동물병원을 가시면, 어떤 브랜드는 입점이 돼 있는데, 이 브랜드는 입점이 안 돼 있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혹은 그 스페이스가, 여기는 이렇게 판매하는 매대가 되게 많이 있구나. 정말 많은 스페이스를 차지하고 하고 있구나. 하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한 10가지 정도만 이제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그런 동물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우리나라는 너무 소형견,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소형견이 굉장히 편중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제품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소형견에 편중된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나라에서 나오는 브랜드 제품들, 그러니까 좀, 보다 큰 견종을 이제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 영양제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관절 영양제를 지금 프라맥스 제품 중에서 골라서 먹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면역 강화제를 먹였는데, 지금은 항산화제를 이제, 찾아서 먹이고 있어요. 근데 그 항산화제라고 하면은, 뭐, 언제부터 먹여야 될까요? 이게 뭐, 노견이라고 하면 7살인데, 근데 사실 사람이 뭐, 이제 20대 때부터 이제 성장이 끝나고 산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노화가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3살인데, 이미 먹이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먹이고 싶으니까 먹이는 거고, 이거는 뭐 정확하게 언제부터 먹이는 게 좋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뭐 항산화제를 어릴 때 먹었다고 해서 죽는 경우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그리고 유산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가 아니구나. 아무튼 저는 유산균을 먹이는 것은 추천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 주변의 약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유산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파라프로바이오틱스, 그거를 먹는 단계에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장의 건강이 면역에 직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어, 이런 장내에 그 세균들이 잘 자리를 잡고 있으면, 면역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될 것이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소화도 잘 될 것이고, 그래서 뭐, 실제로 뭐, 변량이 줄더라고요. 어, 상태도 괜찮고, 뭐, 그랬고, 다음으로 이제 오메가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오메가3를, 뭐, 사실, 사람도 안 먹는 경우 많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올해 70이 되셨는데, 영양제 먹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 자식들이 안 사줘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냥 안 먹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문명을 거부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자기는 그럴 필요 없대요. 어, 그래. 이게 의약품이 아니라 보조제잖아. 라는 말을 저는 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메가3는, 일단, 우리가 오메가3를 강아지용으로 나온 것으로 해서 먹이냐, 먹이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EPA 플러스 DHA의 총량을 이제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이것도, 적정 비율이 있어요. 그 적정 비율이 지금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대인가, 뭐, 아마, 한번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요구량이 보통 이제 kg당 75ml에서 100ml 정도로 좀 작아요. 이렇게 잡아서, 그러니까 뭐, 순도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오메가3가 최근에 나온 제품들 보면은, 그러니까 이 오메가3를 어떻게 추출하느냐, 어떤 공법을 이용해서 추출하느냐,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이, 어, 많이 지금 발전이 돼서, 뭐, RTG하고 뭐, 천조 공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고, 어, 저는 사실, 우리 아이에게 먹이고 있는 그, 오메가3가,
강아지용 제품이 아니에요. 사실 그 척추물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잡다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펌핑식이냐, 뭐, 캡슐에 들어가 있는, 아니면 가루로 되어 있느냐, 뭐, 이런 선택지도 있는데, 저는 펌핑식을 하는 거는 상쇄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저는 이제 사람용으로 나온 거를 이제 그래서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양은 먹으면 좋겠다. 근데 그 성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겠죠. 체크를 하는데, 그 비타민 E는 그, 이제, 어, 오메가3의 산패를 방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비타민 E가 이제 수량 들어있는 거는 오케이. 근데 비타민 D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거는 좀 추천해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 이제 제가 링크 단 것들 중에서도 보면은 그 니콜 뉴스를 이제 메일로 보내주는 사이트도 있고 그런데 뭐 이전에 이제 헬스 사료 중에서 그러니까 비타민 D를 과다 복용해서 폐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헬스에서 리콜을 했는데 근데 사람은 이렇게 뭐 스트레스 풀려고 많이 먹기도 하고 뭐 그냥 많이 먹고 싶으면 그냥 많이 먹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 그 사실 중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과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 물론 뭐 우리 아이처럼 뭐 이렇게 막 다이어트를 너무 오래 했어. 그래서 음, 나는 못 먹어 못 먹어서 지금 기분이 틀렸다. 이런 걔는 조금 더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속이 불편해질 만큼 많이 먹을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정도 양을 먹었을 때 폐사했다. 그것도 힐스 제품을 먹었는데 폐사했다. 라는 거는 저는 좀 충격받았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 비타민 아닌가. 비타민 D라는 그 성분에 관해서는 좀 관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타민 D가 그러니까 보조제를 먹이는데 이미 사료 속에도 이제 비타민이 존재하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가 더 들어있다. 그런 거는 그러지 않고요. 그리고 오메가3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그 출처가 어디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아무래도 이제 상위 포식자의 경우에는 이제 죽물 속의 이슈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당연하잖아요. 쌓이니까. 작은 애들이 쭉 올라가면 더 쌓이고 더 쌓이고 더 쌓이고 더 쌓이는 거. 뭐 그래서 뭐 요새는 뭐 해초류를 이용해서 뭐 그렇게 해서 오메가3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요거는 좀 그 식물성 오메가3가 강아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동물성으로 지금 먹이고 있어요. 물론 정확한 임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느 거를 먹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되도록이면 소형 어류에서 추출된 것이 좋을 것이고 근데 그게 또 원료사도 그 등급이 또 있어요. 급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어, 선택을 하실 때 어떤 거를, 어떤 공법을, 어떤 물질에서 발생한 오메가3냐라는 거를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 원료를 제조한 원료사가 믿을 만한 곳이냐,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전에 되게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해서 구입했던 제품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원료사가 공개가 안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당신들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료 어느 나라 거예요? 원료 회사가 어디예요? 라고 물었더니 어, 중국이었던 겁니다. 근데 뭐 요새 중국이 옛날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중국에 어느 제조사인지 알려달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제조사는 알려줄 수 없다. 다만 우리는 이제 비싼 보험을 걸어놨고 그 모든 임상 실험이라든지 모든 그런 테스트들을 통과를 한 제품이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로 샀어요. 헐록볼 건가? 아무튼 그것도 제가 그 참고 링크를 저거를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앞으로 좀 바빠질 것 같아서 지금 좀 체력 관리가 잘 안 되네요. 어, 화상 들렸어요. 화상도. 내가 화상을 입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씻지도 못하고 병원 다녀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